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시장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은 가격이 진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진짜 장중에는 뭐 11% 이상이 올라와 버려서 79달러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은 가격이 이렇게 제가 올라갈 것이다, 이 비트코인처럼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이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렇게 지금 가고 있고, 은에 대해서 지금 뭐 투기적인 수요도 조금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기사로도 달아주고 있죠. 속보 은값 올해 160% 폭등에 45년 만에 최고가, 이렇게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은이 유명해지고요. 그 다음에 뭐 123만 유튜버 있잖아요. 그분이 또 은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뭐 단순히 그것도 내일이나 아니면 오늘 저녁에 제가 조목조목 그 사람이 얘기했던 거 좀 잘 모르시는 부분 제가 이렇게 공부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3만 100만 이상 유튜버 그분께서는 단순히 원자재 랠리로 이 은값 상승을 치부해 버려서, 이분은 그냥 수박 거달기로 그냥 은값 올랐으니까 한번 그거 찾아봐서 이래서 올랐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렇게 막 여러 이슈를 다뤄야 120만 넘어가는 유튜버가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도 한 12만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원자재 랠리 때문에 은 가격이 상승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단면적인 거고요. 중요한 거는 거의 50년 만에 상승이 이제는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적 고점을 돌파해서 미친 듯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거 올랐다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번에도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진짜 너무 단순한 발상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어도 지금 이 가격대에는 저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가격이랑 이거 인플루언서 분들이 많이 올려줘요. 제가 그런 거 자료들을 많이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 같이 보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보면 이게 예전 가치잖아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을 적용하면은요, 은값은 뭐 74달러가 아니라 뭐 기본 200달러 이상은 가고, 어떤 분들은 뭐 극단적인 분들은 680달러까지 간다고 이게 차트에서 써놓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씩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상하이랑 그 다음에 런던, LVMA, 그 다음에 코맥스 여기가 있잖아요. 이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 8달러에서 9달러 사이에 이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발생한 건지 그거 얘기해드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은 가격이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 해드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뭐 금이든 은이든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이거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쭉 한번, 이거 내용이 길어요. 영상이 길어질 수가 있으면, 근데 라디오처럼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그냥 여러분들 설거지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운전하시거나 아니면 출퇴근하실 때 그냥 라디오처럼 꾸준히 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두 번, 세 번 더 들으시면 좋으니까 한 번씩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원자재 랠리도 당연히 있어요. 뭐 123만 유튜버가 괜히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자재에 관한 이런 상승도 당연히 작용을 하겠죠. 하지만 그게 주가 아니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 금과 은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저희가 뭐 계속 서사를 풀어드렸잖아요. 은값 뭐 폭등하기 전에도 우리가 계속 금 가격이랑 은 가격 달아주면서 종이화폐에 대한 신뢰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까 금이나 은, 이자를 주지도 않는, 그리고 어떤 가치 창출을 하지 않는 이런 그냥 원자재라고 해야 되나, 이런 자산에게, 실물 자산에 지금 계속 수요가 몰리고 있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다. 이거는 반대로 종이화폐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금과 은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거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 미국이 지금 부채를 계속 늘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채를 갚을 생각은 거의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금과 은의 가치는 더더욱 빛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하이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보면 상하이에서 온스당 80달러의 은 가격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코맥스에서는요
지금 이 미국이거든. 미국 코맥스에선 온스당 71달러. 그래서 이 상하이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9달러의 프리미엄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실제 물량이 부족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중국은 전 세계 은 소비량의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태양광 패널이나 전기 자동차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물이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금은 비율은 뭐 55대 1로 역사적 평균 50대 1보다 높다. 그래서 은 가격은 현재 80달러에서도 상승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은 부족 사태가 임박했습니다. 중국의 이제 수출 제한, 그다음에 금지 조치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1월 1일부터 이제 수출 제한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하이 은 가격은 온스당 80달러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미국 주식이나 이런 거 분석할 때 자주 보시는 코베이시 레터 여기 리서치 여기에서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속보 상하이 은 가격이 온스당 80달러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연초 대비 150%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실물 은의 부족에 직면해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종이장난 치는 런던과 이 지금 미국과 다르게 상하이는 진짜 은이 부족한 현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역사는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면 일반 사람들의 저축은 가치를 잃고 부유층은 금과 은을 매집을 하면서 자신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모든 주요 통화는 모든 주요 통화 붕괴에는 동일한 패턴을 따릅니다. 첫 번째, 정부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금액보다 더 많이 지출을 합니다. 정부 지출이 많아진다 이거죠.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부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돈을 찍어낸다. 뭔가 비슷한데. 그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이거 환율할 때 해드려야겠다. 자, 세 번째, 막대한 자금이 경제에 유입되면 물가가 폭등하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가난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는다. 물가 폭등 때문에. 근데 부자들은 이미 금과 은을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잃지 않는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지금 보면 1923년 독일 있잖아요. 여기가 마르크화가 이 화폐 가치가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휴지 조각이 됐는데 부자들은 그 전에 이제 금을 소유하게 돼서 여전히 부자로 남아 있었고요. 서민들이 다 몰락하게 됐고, 그다음에 1970년대 프랑스에서도 아시냐 화폐는 가치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부유층은 금과 은을 소유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짐바브웨에서도 2008년에 쭉 보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들 이렇게 이 경제가 폭망했지만 부자들은 금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 베네수엘라에서도 인플레이션이 100만 프로를 돌파했는데 부유층은 금과 은을 독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면 귀금속만이 유일한 실질적 화폐가 됩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만이 유일한 실질적 화폐가 된다. 이거 메커니즘을 여러분들 무조건 아셔야 돼요. 이거 밑줄 긋고 여러분들 한 10번씩 써야 됩니다. 10번씩 필사하세요. 그리고 제 영상 10번씩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뭔가 트이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패턴이다. 여러분들 금과 은 투자 안 하시더라도 아들분이나 아니면 주변 지인분들 이거 한 번씩 제 존 버나드 영상 한번 봐라. 이게 경제 논리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왜 돈을 많이 푸는지도 다 나와 있다. 예전 역사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공부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독일이 망할 때 독일 마르크화가 페이퍼 마르크 여기 써있죠. 이게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이 금의 가치가. 그러니까 금 이거 한 양을 사기 위해서 마르크화를 얼마나 이렇게 지불했냐 이 차트가 나오는데요. 1918년부터 23년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금값이 튈 때마다 금값이 지금 고평가됐다. 그다음에 지금 금이 뭐 지금 여전히 뭐 구하기 쉽다. 뭐 이렇게 나왔고요. 금 이제 큰일 날 것이다. 그다음에 금은 곧 붕괴할 것이다. 이렇게 고점마다 누가 나오셔서 이 123만 유튜버가 나와서 이때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나와서 얘기했는데 그 후로 미친 듯이 올라갔죠. 이게 뭔가 이 환율이랑 또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왜냐 통화량이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뭔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거 계속 또 환율할 때도 공부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 많이 된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게 달콤한 유혹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득권들은 이미 먼저 준비하고 야 그냥 돈 풀어 괜찮아 내가 망하는 거 아니잖아 서민들이 망하는 거고 금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망하는 거니까 그냥 돈
풀어라. 내가 이제 또 상대적으로 부자가 되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걸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금과 은이 올라가는 이유는 미국 달러가 지금 1971년 이래로 금에 비해 무려 98.9%나 평가 절하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파운드도 99.4%, 그다음에 유로도 이제는 98.8% 이렇게 하락을 했다. 이 법정 화폐들은 금에 비해서 이 지금 가치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발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들고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휴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은 가격은 지금 뭐 어제도 그렇고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도 계속 이게 움찔움찔 거렸거든요. 제가 그래서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지금 중국의 이 상하이 은 시장이 뭔가 지금 가격이 올라가면서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은 이거 실버바나 이런 거 소유하고 있으면은 반드시 이거를 들어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26년 1월 1일부터 이제는 중국에서 새해 첫날부터 은 수출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그들은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제는 수출을 그냥 막겠다, 뭐 세금을 부과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아예 니들 안 주겠다, 은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은이 핵심 전략 자산이 된다는 거죠. 전략 뭐 원자재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렇게 평가를 받으면은요, 이 가치가 지금 여기에서 머무르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불가능한 가격 격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도 상하이 실물 은 가격이요, 온스당 77.89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코맥스가 72.23달러에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이 가격차가 5.66달러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돕기 위해 설명드리자면 역사적으로 이 가격 차이는 2달러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데요. 왜냐하면 차익 거래자들이 그 차이를 즉시 이용하기 때문에 한 시장에서 싸게 사서 다른 시장에 비싸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죠? 무위험 차익 거래라고 해서 아비트라지라고 하거든요. 아비트리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지금 다들 하기 때문에 차익 거래자들이, 그래서 가격 차가 2달러 이상은 거의 안 났다고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 가격 차이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5.66달러의 프리미엄이 반나절 거래 시간 동안에도 몇 시간 동안 지속된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다. 이거를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익 거래 시스템은 죽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리고 물리적인 금속이 예전처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게 바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하이의 물가가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중요한 점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중국이 은에 과도한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하이는 온스당 78달러의 가격은 계약이나 약속, 현금 결제가 아닌 실제 금속, 은을 금고로 배송받아야 할 때 가격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시중에 실버바가 시세보다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시중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 차이가 나오는 게 이게 다 이렇게 지금 상하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선물거래소는 실물 인도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중국 제조업체가 태양광 패널, 전기차 또는 전자제품에 필요한 은을 구매할 때 상하이 가격으로 지불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실제 수요와 실제 공급의 만남입니다. 근데 코맥스는요, 그건 완전 다른 문제죠. 코맥스 선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자,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한 서류 계약일 뿐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현금 결제입니다. 그리고 실제 배송으로 이어진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니까 종이 장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코맥스에서 온스당 71달러를 보게 된다면 그것은 실제 금속이 아니라 은 가격에 대한 예측, 즉 파생 상품의 가격입니다. 상하이의 프리미엄은 비이성적인 과열이 아니라 희소성의 대가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금고 탈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금속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코맥스에 등록된 은 재고량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아사히가 지금 마이너스 142만 온스, 그 다음에 JP 모건이 59만 7,993온스, 그 다음에 CNT 보관소가 마이너스 22만 8,780온스 이렇게 해서 등록된 총량이 1억 2,720만 온스라고 합니다. 참고로 전 세계 은소요는 연간 약 12억 온스에 달합니다. 코맥스에 등록된 물량은 연간 소비량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것이 변동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절 조정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뱅크런의 모습입니다. 실버런이죠. 그래서 다만 사람들이 은행 지점 밖에 줄을 서는 대신 지게차가 팔레트를 트럭에 싣고 동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지금 동쪽으로 은을 옮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월 1일 모든 것을 바꾸는 이유는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는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은 동시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 최대 은 소비국, 그러니까 산업 수요가 그만큼 엄청나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주요 은 생산 및 정제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금고 재고가 고갈되어 가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1월 1일부터 수출 제한을 함으로써 사실상 우리가 생산하거나 정제하는 모든 은은 국내에 남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영향은 무엇일까요? 서구 시장은 중요한 공급 통로를 잃게 됩니다. 수년간 코맥스나 LVMH가 실물 인도를 필요로 할 때 금속은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전망이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물 없이 이렇게 서구 시장 코맥스랑 LVMH에서 장난을 쳤었는데 그거를 이제는 못한다. 왜냐? 실물을 내놓으라고 했으면은 예전에는 중국에서 구해오고 인도에서 구해오고 여러 군데에서 바로바로 구해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젠 다들 인도도 없다고 하고 중국도 없다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는 이 장난질을 이제 과도하게 칠 수 없겠구나 이런 거를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시장은 이미 이러한 점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버전은 진실을 들려줍니다. 오늘 상하이 선물 시장의 금 현물 프리미엄은 코맥스 가격보다 온스당 8달러 이상 급등했습니다. 8달러 이건 소음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실물 구매자들이 인도한 금속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가격이든 지불할 의향이 있을 때 프리미엄이 급등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공급 부족, 그래서 저장고가 바닥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납품 긴급성, 산업 사용자들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수입 장벽, 중국으로 금속을 들여오는 것이 더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다음에 지정학적 해칭, 똑똑한 투자자는 유형 자산을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실버바를 이렇게 모아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물 시장 가격이 서류상 시장 가격보다 지속적으로 높을 때 역사는 한 가지 결과를 보여줍니다. 종이 가격은 결국 실물 가격을 따라 상승합니다. 모든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은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과대 광고 때문이 아니라 서류상 시장으로는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근본적인 공급 수요 불균형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이유고요. 동양 대 서양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장, 결론은 이렇습니다. 서방은 레버리지를 이용해 은 가격을 책정합니다. 동양에서는 은 가격이 희소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코맥스는 투기, 해지 및 서류상 공급을 반영합니다. 이는 가격 결정 메커니즘으로 위장한 파생상품 시장입니다. 제 생각은 사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상하이는 실제 산업 수요, 금고 제약 및 물리적 배송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현실 사이에 간극은 한 가지 메시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 실물은과 종이은이 분리되고 있다. 이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물은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금속의 가격이 실시간으로 재조정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파편화되고 있다. 무한한 종이 공급이라는 담론이 유한한 물리적 재고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종이 계약, ETF 또는 미배정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다면 결제 시점에 실제로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하이가 78달러를 지불하고 코맥스가 72달러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이 가격 중 하나는 명백히 거짓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게차가 금고에서 1000온스짜리 금괴를 옮기는 것과 같은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돌파구가 시작되고 있다. 은 가격 상승세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돌파구가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헤드라인 때문이 아닙니다. 소매업에서 포모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심리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의 기반 시설에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존재해서는 안 될 프리미엄이 붙어 있고 대체할 수 없는
금고 재고가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가 8일 후 발효됩니다.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은값이 오를지 말지가 관건이 아닙니다. 문제는 종이 시장이 실물 시장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마침내 인정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당신이 대비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금속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은은 78달러에 비싼 것이, 이 은이 지금 78달러에 비싼 것이 아닙니다. 희소한 것입니다. 이제 세 자릿수가 임박했다고 여기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런 거를 이해하셨으면은요, 쭉 한 번씩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은 시장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코맥스보다 온스당 8달러 더 비싸게 지불합니다. 누군가 747기를 전세 내어 은 109톤을 운송하고 차익 거래로 2,400만 달러 이익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 시장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실물은 그다음에 시장이 종이은 시장을 파괴하는 모습을 우리는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에서 무슨 일이 진짜 대체 벌어졌나 자세히 얘기해 드리자면, 지금 실물은 가격, 그러니까 종이은 가격이랑 실물은 가격이 격차가 발생했는데요. 자, 상하이는 지금 80.5달러, 뉴욕 종이 가격은 71에서 72달러. 그래서 약 온스당 9.3 아니면 8달러의 아비트라지가 지금 갭이 발생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단순한 이런 괴리가 아니라 진짜 가격이 파괴됐고 시장이 지금 부러진 거 아니냐, 파괴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이 가격 괴리를 검증하자면 지금 12월 26일 기준 상하이 금거래소, 이 SG죠. 여기가 그리고 상하이 선물거래소에서 실물은이 온스당 80.6달러에 종가를 했습니다. 네, 동시에 미국 코맥스 선물시장에서는 은이 71.8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온스당 8.8달러의 괴리, 아비트라지 갭,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의 괴리는 수학적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중국의 25년 12월 23일 공식 쭉 데이터 기준으로 1kg당 이렇게 쭉 나와서 이건 뭐 쭉 넘겨 보시죠.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아비트라지 이 차익 거래를 유발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트레이더는 저가 시장, 그러니까 뉴욕에서 은을 매수해서 고가 시장인 상하이에 운송하여 위험 없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메커니즘은 현재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물리적 금속을 국제적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망가진 시장이다. 이렇게 진단이 나오고요. 아비트라지 메커니즘이 붕괴되고 있다. 그래서 전문 금속거래 업계에서 이 정도 가격 괴리는 스프레드가 아닌 이제 아예 망가진 거다. 박살난 거다. 정상적인 금융시장이라면 8.8달러 이 정도의 수익 기회가 있을 때 은행, 헤지펀드, 광물거래소 등이 대규모로 차익 거래를 실행하여 가격을 수렴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할까요? 결국에는 실물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은행과 기관 투자자들이 이 괴리를 좁히지 못하는 유일한 논리적 설명은 여기 나와 있죠. 물리적 금속을 이동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안 공수화물 업체들은 뉴욕과 런던에서 출발하는 물리적 금속 운송의 완전한 봉쇄 상태를 보고하고 있으며, 정제소들은 차익 거래용 금속 조달 시 6주 이상의 예약 대기 상태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이 종이, 이 페이퍼 가격, 그러니까 종이 가격과 피지컬 물리 가격으로 공식적으로 분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종이 기반인 코맥스 선물 시장은 70.8달러로 가격이 책정되고 있고요. 실제 금속을 필요로 하는 중국의 산업 구매자들은 80달러 이상의 지불을 하고 있다. 이런 격차가 발생하면 안 되는데 뭔가 이게 좀 망가진 시장이 돼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 소비가 실제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태양광 산업이 급증하면서 은 소비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글로벌 태양광 패널 제조 공급망의 80% 이상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태양광의 지금 용량이
2025년에 1200기가와트에 도달했으며 2030년까지 2500기가와트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는 전례 없는 은 소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은이 진짜 많이 들어가나 봅니다. 요즘 개발된 태양광에 따르면요, 구형 대비 50에서 80% 많은 은을 요구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은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전지 분야에서도 은 수요가 200만 온스 뭐 이렇게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 5.59%에서 16에서 19%의 이 은 전체 수요 비중이 급증했음을 의미한다. 엄청나게 지금 은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태양광 제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은이 진짜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 또 소개해드렸죠. 삼성에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면서 여기에 은이 많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삼성이 지금 은 광산을 계약을 해서 진짜 나오는구나, 이걸 지금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9분 충전으로 600마일이 주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극재가 전통적인 흑연이 아닌 은탄소 복합체 이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들어가면서 지금 은 사용량이 표준 전기차에는 20에서 50g의 은이 사용되는데요. 지금 이제 전고체 이 배터리에는 1kg의 은이 사용되기 때문에 엄청난 은 소요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비아디, 니오, GAC 아이온, 뭐 샤오미, 샤오펑 뭐 이런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27년 수백만 대의 차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은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은 지금 이렇게 계속 공급망을 확보하려고 지금 혈안인 지금 자원이 되고 있다, 원자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은 공급은 글로벌리에서 심각하게 적자를 보이고 있고요. 심각하게 공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 광산이 그동안 효율이 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은 광산에서 생산되는 게 극히 적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멕시코, 페루, 중국 등 주요 은 생산국들이 이제는 광산을 폐쇄되고 있으며, 글로벌 생산은 이제는 연간 0.9%씩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25년에 30년간. 그러니까 이게 더 늘어나도 못할 망정 줄어든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수요는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리적 재고가 계속 부족해지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뱅크런 신호가 계속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맥스 등록 재고에 급격한 고갈이 되고 있다. 12월 19일부터 26일까지 단 8영업일 동안 코맥스 등록 재고는 180만 온스에서 125만 온스로 급락했습니다. 이는 30.6% 감소에 해당하며 특히 12월 4일 기준 처음 4거래일 동안 600만 온스가 인도 청구되었는데, 이는 코맥스 등록 재고의 60% 이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개별 금고의 대규모 인출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아사히 정수에서 아까 쭉 나와있죠. 여기 쭉 나와 JP 모건 금고, 그다음에 CNT 금고 이런 데서 같은 날 많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뱅크런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특성을 보여주고, 스마트머니가 이 종이 자산에서 물리적 자산으로 출구로 향하고 있다. 그다음에 백오데이션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백오데이션 현상이 뭐냐? 보통은 선물 가격이 높아야 되는데 오히려 현물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을 백오데이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들 현물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되면서 구조적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하이 선물거래소 창고 재고가 붕괴되고 있다고 하면서 상하이 선물거래소 창고 재고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21년 12월 기준 3,000톤 이상이었던 재고는 현재 4,300톤 수준이지만 주간 기준으로 12월 19일 4,800톤에서 지금 26일 4,300톤으로 10.4% 감소했습니다. 등록된 보증서는 거의 제로 상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재고가 붕괴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스트 위크와 알고리즘 주도의 슈퍼갭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게 뭐냐? 특히나 26일 날 시작되는 고스트 위크는 미국이 크리스마스와 새해 사이에 거래량이 극히 적은 기간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JP 모건, 골드만삭스, HSBC의 고위 트레이더 90% 이상이 휴가 중이며 트레이딩 데스크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극도로 얇은 오더북을 의미한다. 그래서 고빈도 거래 HFT 알고리즘은 휴일이나 재고 부족이 알지 못하고 수학에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재고 부족을 알지 못하고 수학에만 반응한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상하이의 지금 80.53달러와
그다음에 뉴욕의 71.26달러를 확인하고 가격이 수렴될 때 A 니콜 B 뉴욕 가격을 매수하도록 지시됩니다. 그러나 휴가를 간 인간 트레이더들은 물리적 금속 이동 불가를 이유로 매수를 멈추라고 지시할 수 없으므로 알고리즘은 자동 조정 오토파일럿으로 이렇게 작동이 된다. 그러면 저 가격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방아쇠를 당기는 게 BRD가 이렇게 당긴다. 이거 좀 메커니즘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저도 이해하려고 좀 시간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방아쇠는 뭐 BRD와 같은 중국 산업 해저가 이제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수 주문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BRD와 같은 이런 고래들이 이렇게 매수 주문을 넣고요. 그다음에 진공이 발생하는데요. 이 주문은 코맥스에 도달하지만 고스트 위크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서 71.30 달러의 이 매도자가 없어 주문이 즉시 72달러로 올라가 버린다. 그래서 알고리즘 추격을 해버리면 HFT 봇들이 이제 알고리즘 매매를 이렇게 하면서 9달러 프리미엄을 인지하고 차익거래 기회를 계산하며 빈 공간으로 뛰어듭니다. 이게 막 매매가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마 스퀴즈가 또 일어난다고 합니다. 감마 스퀴즈가 뭐냐? 72달러 및 75달러 행사가가 콜옵션이 수천 개 열려 있으며 은행들은 옵션 매도자이므로 가격이 갭 상승하면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손실 방어를 위해서 은행의 자동 리스크 엔진은 선물을 매수하도록 강제합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게 뭐냐? 매수가 가격으로 더 밀어 올리고 이는 다시 은행이 더 많은 매수를 하도록 강제하는 지옥의 피드백 루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재고가 없어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폭등이 나오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매도자 파업과 새로운 현실 인식이 있는데요. 광부나 중국 구매자는 팔지 않으며 금고도 비어 있습니다. 팔 수 있는 사람은 80달러에서 이익을 취하려는 리테일 투자자뿐인데 이들은 80달러의 이 중국의 현실 가격임을 알기에 보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파업하고 구매자는 패닉하며 알고리즘이 가격을 추격하게 됩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찰 지표로는 다음을 사용합니다. 12월 26일 뉴욕이 71달러에 고정되어 개장하면 트랩 함정일 수 있으며 73달러 이상으로 개장하면 스퀴즈가 시작된 것입니다. 현실은 71달러 가격이 거짓이며 80달러 가격이 진실이고 이 거짓은 폭력적으로 바로잡힐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폭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현실은 80달러는 천장이 아닌 새로운 바닥이다. 그래서 가격 결정권이 이제는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억압과 메커니즘이 이제 파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서방이 50년간 종이 계약으로 은 가격을 억누르던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 가격 결정권이 이제는 동쪽 상하이로 이동했으며 은행들이 물리적 금속을 배달할 수 있다는 블러프가 80달러 가격에 의해 파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실제로 들고 있는 애가 최고가 된다. 최고 실세가 된다. 그러니까 상하이가 실세된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 발견과 균형 수준에 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은 자동차 생산에서 필수적이므로 가격이 80달러에서 150달러로 올라도 수요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뢰 붕괴 시 가격은 2배가 아닌 0이 추가될 수가 있다. 어마어마한 이런 경고죠. 그래서 가격은 수요를 파괴하거나 공급을 창출해야 하는데 신규 광산 허가 및 건설에 10년이 걸리므로 향후 10년간 가격이 스스로 조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공급을 늘리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균형을 잡기 위해 필요한 가격 수준은 125달러에서 150달러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공급 부족을 줄이거나 산업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야 그렇게 이 공급을 늘리거나 아니면 산업 수준을 억제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금은 비율을 분석을 해드리자면 현재 금은 비율은 60대 1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는 원래 평균이 57대 1이라고 하는데요. 쭉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15대 1 이게 평균이라고 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때 뭐 2011년 때는 32대 1로 압축되다가 2008년에는 80대 1로 확대되고 그다음에 2020년 때는 125대 1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금은비가 괴리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이 금은비 비율은 다음에 이렇게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니까 다음에 자세하게 해드리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제가 몇 가지 그냥 여러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드리자면 80달러에 은을 파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얻는 것이 지금 연방준비제도가 부채시장 규제를 위해 평가 절하해야 하는 법종화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가격
가격의 함정을 피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적극적으로 달러를 버리고 금과 은 같은 실물 자산을 비축하고 있다. 비축 전환하고 있다. 그래서 올바른 접근법은 절대 가격이 아닌 금은 비율을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은 비율을 보면서 이 가격을 여러분들 모니터링 해라. 그래서 은 가격을 금은비로 많이 봐라. 고점인지 저점인지 그걸 테스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고스트 위크의 가짜 폭락을 무시해라. 그러니까 유동성이 얇아서 변동성이 크게 이렇게 나올 텐데 그거는 좀 무시하고 여러분들 장기로 이렇게 쭉 길게 보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즉시 은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 26년 1월에 이 구매 버튼이 사라질 수가 있다. 이제 아예 재고가 없어지거나 6에서 8주 정도 지연이 될 수 있고요. 스크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스크린 가격, 그러니까 시중에 나오는 뭐 은 시세나 이런 거는 무의미해진다. 그래서 행동 지침으로는 현금을 은에 투자할 계획이라면 즉시 확보를 해야 된다. 지금 피지컬 골드를 즉시 확보를 해야 되고 다음 주 하락을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 싶으면 바로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최종 경고는 이 지금 쭉 해서 이런 게 나왔을 때 결국에는 현물 부족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역사적 전환점이다. 현재 상황은 단순한 상품 가격의 변동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재편을 의미하고요. 지난 50년 동안 서방 금융 시스템은 종이 파생 시장을 이용해서 실물 자산 가격을 억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국, 인도, 러시아 등 동방 국가들이 이런 블러핑을 간파하고 금고를 비우며 물리적 인도를 요구하면서 세상을 현실 기반의 시스템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8.8달러의 아비트라지는 이 전환의 신호이면서 이 80달러의 상하이 가격은 새로운 현실이다. 그래서 1월 이후 가격 재설정은 이를 인정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투자자는 이 전환의 궤도를 따라 포지션을 조정하며 물리적 자산을 보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리적 자산을 여러분들 필수로 보유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모으기 운동 제가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은은 여러분들 실물로 모으는 게 좋아요. 왜냐? 세금 때문에 나중에 차익에 대한 세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실버바를 실물로 갖고 있는 게 더 좋고요. 그래서 저 실버바도 이렇게 모으고 있고 그다음에 금 모으기 운동도 하고 있어요. 저 이제 금이랑 실버바랑 실물로도 이렇게 모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ETF로도 투자하지만 KRX로도 투자하지만 실물로도 꼭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영상 이 왼쪽 하단에 제품 보기란이 있거든요. 여기 클릭해 주시면은요 옆에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지금 링크가 뜨니까 한 번씩 클릭해 주셔서 사실 분들 한번 가서 이렇게 한 번씩 보시고요. 아니면 들어가셔서 다른 거 사주셔도 저한테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권고 드리는 사항은 뭐 금은방에 가시든 아니면은 뭐 개인 간에 거래를 하시든 아니면 제 링크로 들어가셔서 거래를 하시든 결국에는 실물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 보유하시는 게 결국 이 상하이 사태를 봤을 때 좀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실은 진짜 실물 가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이 가격에 속지 마시고요. 실제 들고 있는 이 지금 은과 금의 가치가 진정한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실물도 한 번씩 생각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금과 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더 재밌는 내용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